목요일에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좀 돌아다녔습니다. 네. 좋은데 갔다 오셨다고? 좋은데, 네. 미넨에 다녀왔습니다. 독일 미넨에. 네. 미넨은 간 목적이 명확하죠? 네, 그렇죠. 예. 김민재 선수 이적이 확정될 즈음에 가서 확정되는 모습 보고 그 앞뒤로 이제 취재하고 돌아왔는데요. 네. 현지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걸 과일 미넨 측이나 그 주변에 있는 독일에 있는 취재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그 현장에서 직접 느꼈으니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던가요? 네, 벌써부터 한국어를 막 배워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민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본인도 이제까지 계속 한 단계씩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이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팀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 왔다는 거는 더욱더 남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오가 굉장히 투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넨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요즘 기사에서 많이 보는 게 그 토트넘의 케인 을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해진 바가 있나요? 네, 제가 미넨 구단 내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현지에 있는 취재진들은 굉장히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영입이 가능할 것이다. 가장 큰 근거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구단이 지금 토트넘 호스퍼가 얼마를 요구하든 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조율에 시간이 좀 걸리고 협상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영입이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네, 그런 좀 기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 그냥 줄다리기 중이다.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미넨과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프리시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 이제 서서히 본인의 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건데요. 싱가포르에서 리버풀을 상대했어요. 리버풀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나폴리 소속일 때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는 상대입니다.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의 비공식전 첫 어시스트가 나왔고요. 후방에서 센터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중에 하나죠. 굉장히 멋진 롱패스를 침투하는 동료 공격수에 정확하게 연결해 주면서 그게 그대로 어시스트가 되는 멋진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김민재를 이런 이유로 영입했구나.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 최고의 구단이 왜 김민재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런 장면이 하나 단적으로 나왔고요. 팀도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무슨 활약을 펼쳐줄지. 사실 김민재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 후 프리시즌 활약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두 선수 모두 어마어마한 팀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 사실 부상이 좀 아쉬워요. 네, 이강인 선수의 경우죠. 이강인 선수의 경우는 친선 경기가 총 5경기인데 그중에 가장 첫 경기였던 자국에서 열린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강인 여기서도 날아다니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 경기 중반에 부상을 입더니 이후에 진행된 일본에서의 3경기를 통째로 다 걸렀죠. 그래서 3경기 반 동안 이강인이 없었고 이강인도 없고 네이마르 역시 부상으로 없어서 이 둘 다 없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끝난 부산에서의 경기에서는 드디어 이강인이 복귀를 해서 짧은 시간만 소화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PSG가 일본 투어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왔고 전북 형대를 상대로 프리시즌 경기 치렀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김정희 기자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현장 소식을 부산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워입니다. 네. 아니 요즘 사실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팬들 취재진들 다들 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일단은 확실히 덥긴 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보니까 3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경기를 보기에는 좀 확실히 힘든 환경이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관중이 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43,000여 명의 관중이 입장을 해서 굉장히 안 그래도 더운데 열기까지 더해져서 엄청나게 뜨거운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좀 일찍 시작해서 또 더 덥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좀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중이 모인 이유 PSG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보기 위해서였겠죠?
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잇는 이제 타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체감한 거는 역시나 10대, 20대 여성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유니폼도 지금 동이 나서 살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중이 오신 거 아닌가 싶고요. 보면은 실제로 부산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KTX 쪽에 이제 서울역, 부산역 쪽에서도 굉장히 번잡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야, 근데 아직 그 몸 상태 자체는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제 훈련에서도 슈팅 훈련은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100% 훈련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근육 부상이기 때문에 또 일단은 지금은 이 프리시즌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회복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진짜 시즌에 들어가면 뛸 수 있잖아요. 네. 확실히 좀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경기가 종료가 됐고 PSG가 3대 0으로 전북현대를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는 거의 네이마르의 동무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골은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사카 도쿄에서 이제 PSG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다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석에서 네이마르 선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네. 출전을 바라는 일본 관중의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이제 선발을 출전을 했고 심지어 이 무더위 속에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다른 기량을 보여줬고요.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전후반 각각 한 골씩을 넣었고 또 아센시오 선수의 골을 도우면서 아주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골이 네이마르의 발끝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좀 우리가 많은 관심 보였던 게 또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하고 투닥투닥 장난치는 모습이 종종 보여가지고 그 부분도 참 생경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요? 네, 엄청난 스타인데 이 선수가 자꾸 이강인 선수를 보면 챙기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벤치에서 훈련 도중에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훈련하다가 네이마르 엉덩이를 차가지고 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취재진이 이강인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냐 그랬더니 이강인 선수가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서 참 보기 좋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형은 네이마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본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 전체적으로 어때 보였나요? 사실 PSG가 이제 일본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네이마르 선수가 가세를 하니까 확실히 그 디테일함이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문서민 선수가 PSG 선수들은 100%를 다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네이마르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또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는 역시 슈퍼스타답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경기 후에 이강인 선수 직접 만나보셨나요? 오늘 PSG 선수들이 이제 바로 이제 항공편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PSG와 이강인 선수는 잘 안 왔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전북 현대 선수들의 경기 소감은 어떻던가요? 네,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서민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세트레스코 감독도 네이마르는 정말 다른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 명이 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백승호 선수나 홍정호 선수 이런 선수들도 사실 PSG 선수들의 기량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다우 기자는 또 오늘은 이제 전화 연결했지만 내일은 저희 방송 또 출연까지 하시잖아요. 이강인 선수하고 또 PSG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우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렸던 PSG 대 전북 현대 친선전 소식 스포츠서울의 정다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먼저 그 여자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면은 후반 40분 이제 거의 후반전 종료 시점이 많이 남지 않았고요. 여전히 점수는 1대1입니다. 김정용 기자도 오늘 저희 방송 오시기 전에 그 이강인 선수 경기 모습 보셨나요? 네, 경기를 이제 저는 중계를 통해서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강인 선수일 텐데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원래는 뛸 수 있는 컨디션까지는 사실 회복이 안 됐는데 뭐 정다우 기자 얘기대로 좀 일찍 나왔다는 인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시간 동안에 플레이에 관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네. 뭐 슛이나 격렬한 동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가벼운 동작만으로 경기를 소화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좀 특이했던 게 네이마르, 이강인, 아센시오 이렇게 세 명이 3톱이 나왔는데 후반 교체를 통해서요. 이강인 선수가 보통은 측면의 미드필더 혹은 윙어 자리에 섭니다. 네네. 그런데 이날은 최전방에 섰어요. 이강인 공격수는 뭐 대표팀에서 한 적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안 쓰는 전술인데 아마도 이강인 선수의 공을 좀 덜 만져도 되게 가장 부담이 적은 곳으로 넣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조심해서 뛰는 모습이었어요. 몸 상태가 확실히 완벽하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 차원에서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리고 이렇게 조금 공을 만져 놓고 나야 이게 마지막 친선 경기거든요. 네네. 그래야 다가오는 이제 실전을 앞두고 좀 발을 맞춰볼 수 있으니까 네이마르 형이랑 같이 실전을 준비하는 연습 경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아예 못하고 실전을 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발을 맞춰볼 필요도 있었겠죠. 네이마르 형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PSG는 은바페 거취 문제로 여전히 속이 많이 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바페 선수 굉장히 뭐 원래도 스타지만 요즘 이런 논란 때문에 더 유명해진 선수인데 네. 지금 2023년이고 2024년 즉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원래 연장 조항을 발동시켜서 더 오래 남겨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은바페 선수가 이걸 거부하고 아니다, 난 1년만 채우고 가겠다. 계약을 이행하겠다. 네. 사실 계약을 이행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입장을 내놓자 파리 생제르맹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나갈 거면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맺어서 계약 기간을 늘려라. 이렇게 좀 양측이 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또 첼시행 이야기가 나오던데 은바페 선수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이적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걸 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바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만 가고 싶어 하는데 내년 여름이 되면 FA라서 이적료가 안 들거든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가 어차피 내년에 올 거니까 안 낸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틈을 타서 첼시가 우리 돈 많은데 우리가 은바페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바페 선수는 한술 더 떠서 하지만 1년 뒤에 나는 레알 마드리드 갈 거니까 너희 첼시 팀에 가더라도 나는 1년만 뛰고 나가도 되겠니?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서로의 이해가 진짜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 만약에 은바페 일단은 PSG에 남는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뛸까요? 뭐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는다면 네. 은바페 본인은 열심히 뛸 겁니다. 은바페는 프랑스 축구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입니다. 네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팀에서 뭐 열심히 안 뛰어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고요. 하지만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 팀이 은바페 선수가 남는다면 아예 2군에 1년 내내 이제 방치해서 선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라는 뉘앙스로 약간 좀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과 한국에 오지 않은 게 네. 방출 대상 선수들과 함께 그 자투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SG 입장에서는 뭐 피파에 제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건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갈 것을 너무 확실시하고 있으니까 네네. 너희 사전 미략을 맺은 게 아니냐. 근데 그런 사전 미략은 불법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문서로 발견이 된다면 제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증거를 파리 생제르맹 측이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제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이 NBA나 뭐 다른 종목에서는 템퍼링이라고 해서 사전 접촉을 완전 엄금하거든요. 네. 하지만 축구는 관행적으로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제소 요건이 될지는 사실 뭐 불투명하다기보다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파리 생제르맹 측은 어떤 수라도 쓰고 싶은 거죠. 이거 참 프랑스 현지 팬들도 굉장히 좀 시선이 곱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스캔들성의 소식이니까요. 예. 그 만약에 은바페가 빠진다면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을 대비해서 많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르셀로나에 있는 프랑스 대표 윙어 덴벨레 선수 영입이 이미 좀 많이 진행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덴벨레가 올 경우에는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거치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는 선수고요. 네. 그 밖에도 또 다른 프랑스 대표팀 공격수 콜로 무아니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은바페 한 명 팔아서 그 돈으로 프랑스 대표 공격수 2명을 사오겠다 이런 식으로 메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스타 선수여서
이게 좋을 땐 좋은데 또 이런 골치 아픈 점이 있네요. 네, 음바페 선수처럼 아주 영리하게 예. 그러면서 약간 얄밉게 진짜 얄미워요. 맞아요. 거액도 챙기고 예. 팀도 잘 옮겨다니고 이런 선수가 예전 잘 없었거든요. 요즘 선수들이 원체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구단들이 예전처럼 뭐 일방적으로 좀 유리한 계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의 소식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야, 우리가 또 조규성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덴마크로 간 조규성 선수, 덴마크의 미트윌란이라는 팀으로 이적했죠. 그래서 지난달 30일 미트윌란과 실케보르의 경기에서 소속팀이 2대0으로 이겼는데 여기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로 진출한 뒤 딱 2경기 뛰었는데 한 경기당 한 골씩 2경기 모두 득점을 했고요. 팀도 2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덴마크 리그로 간다고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큰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조규성 선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자마자부터 활약을 하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아쉽지만 네. 뭐 조규성 선수에게는 좀 좁은 우물 같은 무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만큼 이렇게 정말 잘해줘서 내가 덴마크가 좁은 선수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더 큰 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가자마자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베스트 11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팀 승리를 이끄는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선정될 만했고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 하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만 잘생긴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 보기엔 잘생겨서 그래요? 월드컵에서 그 외국인 네. 팔로워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난 선수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뭐 이미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고요. 뭐 제가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좀 음담패설이 섞인 류의 응원가까지 이미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네. 조규성 저 선수는, 동양인 선수의 매력을 바라를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한 그런 노래가 이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언젠가는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은 못하겠지만. 네. 자, 그리고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홍현석 선수도 개막전부터 어시스트 소식을 전해왔네요. 네, 지난달 30일 소속팀 헨트가 코르트 레이크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한 골차 아슬아슬한 승부였는데 홍현석 선수가 코너킥으로 동료의 헤딩골을 이끌어내면서 도움을 기록했고요. 지금 뭐 대표팀에서 굉장히 활약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 축구를 유심히 보지 않는 축구 팬들께도 이제 많이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선수인데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고 공격력을 갖춘 미드필더인데 네. 지금 이번 시즌 더욱더 상승세를 타면서 대표팀에서도 앞으로 더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 덴마크, 벨기에까지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리그 곳곳에 포진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틀랜드 뭐 네. 이런 데 있는 선수들은 뭐 굉장히 숫자가 많기도 하고 심지어는 프리시즌에 맞대결을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난달 29일에 셀틱과 울버햄턴이 프리시즌 경기를 가졌는데 스코틀랜드 강호 셀틱은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있죠. 맞아요. 원래 있던 오현규에 네. 최근에 이적해간 이제 권혁규 그리고 양현준까지 3명이 네. 있고요. 그리고 울버햄턴에는 황희찬 선수가 있죠. 이 4명이 모두 같은 경기에서 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셀틱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를 좋아할까요? 한국 선수뿐 아니라 일본, 네. 호주 이런 좀 아시아 쪽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일본 선수로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한국 선수로 많이 눈을 돌린 것 같고 한국 선수들이 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성용 차두리 듀오의 기억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오현규 선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현규의 사례를 보고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들을 더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축통신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 방송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손흥민 선수를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를 거의 거론하지 않고도 네. 방송이 가득 찬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 또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수고 비중이 있지만 그럼요. 최근에 거론할 만한 일이 많지 않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는 대단한 화제거리는 별로 없고요. 프리시즌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이제 팀이 소폭의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 보강이 꼭 필요했는데 네덜란드 대표 센터백인 판더펜이라는 선수를 이제 영입할 것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번 프리시즌 때 활약이 어땠나요? 그냥 무난했습니다. 뭐 대단한 활약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아주 돋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상이나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가질 만한 상황도 없고 무엇보다 소속팀 토트넘이 손흥민보다는 아까 얘기한 케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 있어서 그렇죠. 케인이 이탈할 경우에는 프리시즌의 한 연습 경기들이 다 허사가 된다. 처음부터 조직력을 다시 맞춰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측의 현지에서 나온 소식들도 손흥민보다는 케인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제 독일에서는 현지에서 이제 뮌헨이 케인을 데려갈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독일에서 만난 기자나 이제 현지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으니만큼 네. 절반을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적 시장 마감은 9월 1일이지만 공식 경기 시작이 임박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주말에 스코틀랜드 리그가 개막해서 오영규 선수 등이 경기를 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부터는 대부분의 리그가 시작하거든요. 네. 리그가 시작되고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 이적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팀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전에 모든 팀들이 전력을 완성하고 시즌을 시작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케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약간씩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유럽파 선수들의 근황은 어떤가요? 네, 이재성 선수가 있는데 마인츠, 독일 마인츠에 있는 이재성 선수가 지난 시즌 말에 재계약을 맺으면서 마인츠에서 오래 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프리시즌 연습 경기에서 골도 넣으면서 새 시즌을 건강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김민재 선수 만나는 김에 멀지 않거든요, 두 도시가. 그래서 마인츠에 있는 이재성 선수도 만나고 왔는데 네. 뭐 굉장히 예전에 한국에서 볼 때보다 몸이 좋아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남자다워진 모습으로 네. 뭐 유럽에서의 오랜 생활을 잘 견디면서 성숙하고 좀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고 뭐 여담으로는 소속팀에서 92년생이니까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연령 순으로 3위였는데 최근에 자유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가 한 명 영입됐대요. 네. 그래서 고연령 1, 2, 3위 선수들이 뭐 현지 톡방에서 야 우리 이제 2, 3, 4위로 내려왔다. 네. 우리는 이제 늙은이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노장 반열에 들었구나. 이재성 선수도 벌써 실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시간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독일을 상대로 그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16강행의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후반전 45분 시간이 다 지났고 추가 시간이 9분이 주어졌는데요. 그중에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수가 누워 있네요. 네, 조소연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조소연 선수가 오늘 선제골도 넣고 굉장히 활약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강채림 선수가 아마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사실상 뭐 16강 진출은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 팀의 희망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선 두 경기도 사실 한국이 뭐 2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뭐 반응이 우세했지만 0대2, 0대1로 진 거는 네. 아슬아슬한 승부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독일 상대로 이겼으면 더 좋겠지만 뭐 세계 최강 중에 하나였던 독일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또 희망을 보고 다음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모로코와 콜롬비아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저희 방송이 시작될 즈음까지는 이제 모로코가 앞서고 있었고요. 네네. 네, 만약 그 상태로 그대로 종료가 된다면 독일이 이제 16강에 가지 못하고 한국과 함께 조 3, 4위를 하면서 탈락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통신을 마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윤 기자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3시간 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입니다. 10분도 안 돼 14명이 다쳤고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채 백화점 안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한 남성. 검은색 외투에 선글라스를 끼고 두리번거립니다. 놀란 사람들은 흠칫 물러섭니다. 남성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며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곳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성분은 의식이 없으셨고 남성분은 배 잡으시면서 식은땀 흘리시면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쪽 로비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한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6시쯤. 범인은 먼저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덮쳤고 곧바로 백화점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 체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6분. 그 사이 흉기에 다친 사람은 9명입니다. 피가 이제 복부부터 이제 바지 급소 쪽까지 피가 다 적셔져 있었고요. 부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지만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대 배달업 종사자이고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주변에선 범인이 여럿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던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지 2주도 안 됐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